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제리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가을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지내보고 있습니다. 가을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가을을 타시나요? 타고 느끼고 있습니다. 속이 타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제리님의 예. 또 좋은 짝을 만나길 기원하면서 네. 가을이 덜 타지길 바라면서 예. 오늘 빠르게 26번째 인생 레코드를 찾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아입니다. 네, 이름에서 안녕하세요. 느껴지시죠? 목소리가 창창하십니다. 예. 아하. 네. 네, 오늘의 손님은 김창아 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네. 저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네. 네, 오늘 좀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네. 네, 알게 됐는데 네. 여기가 내 인생의 한 순간을 이제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게 참 좋은 계기로 지금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온 만큼 좋은 기록이 하나 남지 않을까 싶어서 네, 와보게 되었습니다.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항상 또 이렇게 관심이 없던 분들도 가끔 이렇게 우연히 오시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창아님은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열정 자판기라는 또 별명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직접 네, 제가 원래라면 이런 별명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얘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서 남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애가 쉬는 날이 거의 없고 계속 이것저것 하면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계속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쟤 진짜 열정이 넘친다. 그러면서 열정 자판기라는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이 열정 자판기님들이 지치지만 않으면 참 좋대요. 네. 네. 맞아요. 요즘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비슷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예. 아니 또 저 인상 깊게 봤던 게 별명이 김고미신데. 네. 네네, 맞습니다. 힘이 세고 듬직한 모습의 김고미신데 이어진 게 살을 빼면 반달곰이. 네, 맞아요. 한 번씩 이제 제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프로필 촬영을 꼭 해야 될 때가 꼭 한 번씩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가 되면 이제 몸무게를 거의 한 20kg씩 막 빼는 시기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몸이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되면 다들 이제 오늘은 불곰이 아니고 반달곰이구나. 그러면서 예. 아니 근데 그냥 저는 찐채로 찍거든요. 슬슬 적응을 좀 하시는 것도. 네. 사람들이 다 살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기에 발맞춰서 네. 모두가 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좀 덜 죄책감을 가지시고 네. 이상자의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네. 저도 합리화를 하고 싶은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은 또 빼고 싶거든요. 맞아요. 이방 이렇게 남는 맞아요. 거니까. 더 드시. 옆에서 이렇게 뺄 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짜증나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될 때가 있으니까. 정말 두 분 다 합쳐도 저보다 안 나갈 다 텐데. 숨겨진 뱃살이 있는 법이에요. 맞아요. 숨겨졌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또 오늘 뱃살을 숨기지 못하고 창아님의 인생을 한번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삶의 순서로는 30%라고는 봐도 지금 나이가 30 이상이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인생으로 봤을 때는 아직 15%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회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생활 밖에 안 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이게 다라는 느낌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진짜 정작 제대로 해본 경험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순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제가 펼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이때까지 가진 경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도 더 많은 걸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제 인생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직 5개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15%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예. 저도 요즘 이 인생 몇 퍼 코너를 운영하다 보니 좀 그런지 최근에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네. 이런 인생 몇 퍼를 처음에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인생이 거의 100세 시대라고 해서 0%부터 100%까지 해서 대략 내가 30이면 30%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생이 진행되고 끝나는 시기는 한 명당 40년 내외라고 합니다. 네, 거의 무언가를 알고 자발적이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나이대가 보통 20대 중반부터 그리고 그 중반이 지나가면 60대가 지나가면 또 자기 자신의 뭐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줄어들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되게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좀 30이니까 한 30년 남았나? 그렇게 생각이 그쵸. 되는 거예요. 반밖에 네. 안 남은 거죠. 어떻게 막 보면. 이제 시작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창아님도 좀 그런 15%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퍼센트가 빨리 지나가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하고 싶은 거다 하지 않고. 버퍼링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쵸. 네네. 다운로드가 앞에는 빨리 되다가 뒤에 후문 갈 맞아요.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 또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네, 맞아요. 만족할 만한 활동 하시면서 네.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15%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창아님의 네. 청춘 얘기를 더욱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이것도 남다른데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화를 참 좋아했어요. 네. 아이돌 그룹 신화. 네, 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네. 시기가 워낙에 네. 세대가 많이 교체가 돼가지고 그쵸. 네. 굉장히 어릴 때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요즘은 진짜 보이질 않으시니까. 네, 최근에 인스타에서 그 사업도 좀 하시고 네, 민우라는 네, 네. 멤버가 네. 또 유행하는 또 춤을 M. 네. 릴스가 나오죠. 네, 주셨는데 너무 현직 아이돌보다 더 그쵸, 멋지게 살아계신. 주셔서 네. 영상이 이 또 또 돌고 제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불을 지피시네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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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또 내가 나이 좀 먹으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 신화를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을 갔다 왔었어요. 혼자 네, 혼자서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서울 와, 다녀왔었거든요. 4학년이? 네, 우와.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진짜 뭣도 모르고 네. 그냥 그때는 차대절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팬클럽에서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네. 팬클럽에서 다 같이 모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왕복 갔다 오는데 그때 시기는 지금처럼 막 물가가 안 비싸서 네. 왕복하면 15,000원? 이러면 서울까지 다녀왔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5,000원이면 지금으로 한 3만 원쯤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쵸, 3,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서울로 가는 줄 모르고 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 버스만 타면은 신화를 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서울에 개념이 없죠. 그쵸, 그냥 그쵸. 부산 옆 동네인 줄 알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나 오늘 꼭 가고 싶다. 오늘 안 가면 나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쫄랐죠 열심히.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뭐 신나를 보는데 뭐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이제 사직 운동장 앞에서 네. 모이니까 사직 운동장에서 신화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직 운동장에서 모이는 거였고 거기서 서울을 가는 거였던 거예요. 옛날에 그 버스 대절하면 무조건 사직운동장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저는 이제 사직 운동장에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15,000원을 주셨어요. 신화를 보는데 콘서트 비용이 15,000원이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 한 번만 갔다 와라 이러고 주셨는데 그걸 들고 서울을 간 거였죠. 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팬미팅이 돈이 안 들었었거든요. 맞죠. 네, 팬미팅이 따로 돈이 안 들었어요. 지금은 다 티켓팅을 그쵸, 하는데 그쵸. 그때는 차만 타고 가면 그쵸, 되는 그냥 거였거든요. 만나셨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께 사직동을 간다고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때 네. 노동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돌들이 팬들이 그냥 오면은 밤새도록 맞아, 있는 맞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뭣도 모르고 잠실을 다녀왔어요. 잠실을 가서
나도 내리고 나서도 그때까지도 서류인지 몰랐어요. 주변에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왔니? 막 이러면서 막, 오늘 막 재밌겠다 하면서 막 설문 막 들리는데, 언니, 저분들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 보니까 좋아서 그럼, 아니, 말투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서울이 처음 온 거였으니까. 그 어릴 때, 11살 네, 때. 그렇죠. 와.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 서울을 이제 느끼면서 여기가 서울이라고 이제 언니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서야 내가 서울에 왔구나. 인식이 됐구나. 그쵸.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서울이라는 곳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지역에 가는 데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네, 뭐 사실 뭐 좁죠. 그쵸, 뭐 대한민국이 그쵸.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다른 지역을 간다는 생각, 옆에 김해도 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동네에서 버스 타고 와. 김해 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는 완전 겁이 사라져가지고. 원정을 많이 다니시게 그쵸. 되는. 그때부터 이제 요즘 말로 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음. 발발이 처음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내 인생의 발발이를 만들어준 인생의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쵸. 겁이 없어지니까. 그쵸. 저는 또 신혜성님 엄청 좋아했거든요. 좋죠. 인형 신혜성. 아시죠? 그쵸. 이지은님이랑. 그래요 난. 그쵸. 뭔가 도입부부터. 이게 그분이 특이한 게 목소리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 기계가 걸려있는 듯한. 맞아요. 네, 애절함이 걸려있어요. 자체 이펙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펙터의 개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대박이었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한참 뭐, 네. 라이브를 시킬 때였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자님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신혜성이. 왕자님. 또 잘생기기도 왕자님. 했죠. 예. 광대뼈에 녹았죠. 예. 광대뼈. 뾰족한 이게 턱선. 맞아요. 네. 점점 뾰족해지네요. 네. 그렇죠. 저는 김민우님, 이민우님. 이민우님은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했었고 네, 약간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멋졌어요. 청바지 광고를 네.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약간 아닌 듯 맞는 듯 뭐라 그러죠? 눈빛으로 홀리는 맞아요. 네, 약간 눈웃음 이렇게 맞아요. 하시면서. 눈웃음이 맞아요. 좋았던 분으로. 조금 느끼했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맞아요. 잘생긴 건 에릭님 아니었겠습니까? 잘생긴 건 에릭이었고 저는 또 전진 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릭님, 예. 에릭님은 또 드라마로 또 엄청나게 불새. 네.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면서. 예. 그거 아시죠, 다들 그 에릭님하고 그 연애 건가요? 뭐였죠? 이 제목이 뭐였죠? 연애 편지. 아니요 그 드라마 어쿠스틱 콜라보님들이 이걸로 유명해졌는데 연애의 발견. 드라마. 네. 전유미님 아시죠? 이랑 같이 나왔던. 네, 맞아요. 예. 약간 찌질한 역할 아니었나요? 그쵸. 뭔가 좀 그렇게 남자로서 좀 약간 매력이 없긴 했죠. 여자인데 약간 상처를 근데 오히려 주는 너무 만한. 현실적이어가지고 네. 비현실적인 얼굴로 현실적인 연기를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네. 인기가 조금 많았던 걸로 네, 맞아요. 저 드라마 기억하거든요. 레전드죠. 근데 실제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얼굴값 하는 거. 얼굴값하죠. 얼굴값합니다. 얼굴값하는. 예.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죠. 정유미 씨죠. 맞죠. 이것도 추억의 드라마가 됐네요. 벌써 맞죠. 세월이. 정유미 씨도 또 어떤 아이콘이었는데. 맞아요. 네. 네. 엄청 옛날 거예요. 이것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네요. 9년 됐네요. 이제 90년대 아이돌이 배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약간 인기를 꽤 끌었던 배우로 기억이 되는 에릭님. 그쵸. 예. 전 김동완님이 더 좋아요. 김동완님. 네, 김동완님도 좋았죠. 네. 네. 김동완님 때문에 제가 열정 자판기가 된 것 같아요.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김동완 씨 굉장한 열정 자판기시죠. 맞아요. 예. 막 따라하고 싶었어요, 너무. 김동완님이 되게 다정해 보여요. 맞아. 네. 다정다감한 말투가 것 같고 말투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 그런 사윗감. 요즘 여성분들이 원추하는. 네. 성격적으로는 김동완 씨 같은 분이 저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뭐 성격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그쵸. 저분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여지는 네. 것들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가보시죠. 네. 회사에 처음 입사한 고3. 네, 맞아요. 제가 여상을 나와가지고요. 네. 네. 네, 부산 진여상을 나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일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또 저희 학교가 티오가 굉장히 안 나왔었어요. 그때 경제가 참 안 좋을 때였어가지고 보통은 전교 1등을 하면은 은행을 가고 2등을 하면 증권사를 간다. 약간 그런 법칙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던 해였어요. 그래서 1등이 은행을 못 가고 1등이 증권사도 겨우 가는 그렇게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가 다니까 저도 원래 가려고 했던 업체를 결국 지원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뒤로 밀렸었어요.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에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다들 꿈을 꾸는 곳이었어가지고 삼성전자 총무직이 여기 애들 이게 오는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너무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자격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을 처음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무역 중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역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무역을 대신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회사명을 언급해도 되나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은산해운항공이라는 업체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일하면서 계속 이제 일을 배웠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역이라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데도 회사에 들어가면 결국 같은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19살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처음 회사를 이제 접하면서 막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이제 아침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여초사회란 말이에요. 여초사회라서 이제 무역 자체가 좀 그래요. 좀 포워딩 계열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다 보니까 여상에서 여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은 곳은 굉장히 기싸움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천리마가 가듯이 순식간에 퍼지는 곳이 여초사회라는 곳이라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게 많구나 하는 걸 처음 배우는 시기가 딱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마냥 어릴 수가 없고 그리고 딴 애들이 한참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고 싶지만 그래도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딱 자각하기 시작한 시기가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일 배우고 많이 혼란도 오고 이제 학교에서 갓 벗어나던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또 내 인생 중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네, 두 번째 그걸로 제가 삼아본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세 번째. 네네. 음반을 준비하시다. 네, 맞아요. 가수시거든요. 네, 좀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요. 네, 가수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일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그것만 하면 재밌을까요? 하고 싶은 걸 해야 괜찮을 거라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음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첫 앨범 화해라는 디지털 싱글로 첫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배워가면서 앨범을 만들었었거든요. 원래 처음 멜로디가 떠올랐던 게 그 전년 가을이었어요. 전년 가을에 써놓은 거를 그 다음 해 7월에 낸 거거든요. 그 중간에 계속 배워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뭐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입히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투리를 감추는 방법. 노래를 하니까 사투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솔직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노래에서 사투리가 들리죠? 이런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발음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사투리가 다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교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에 3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발성도 그때 잘 안 접혀 있었어요. 그냥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그냥 멜로디랑 가사를 막 만든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고 막 무작정 간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발성을 조금씩 교정해가면서 이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의 앨범이랑 지금의 앨범이랑 굉장히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점점 발전해온 쪽인데
아무래도 처음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가장 애착이 가요. 그렇죠. 네. 뭐든지 처음에는 가장 많은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내 음악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첫 시작을 만들어주었던 그 시기가 제 인생 3컷 중에 마지막 3컷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으아. 한 소절을 네. 살짝 네. 후렴구를 조금 후렴구. 무반주로 네. 야. 아니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예. 지금 그거 두 가지 다 부르셔도 돼요. 두 가지 다요? 일단 말씀을 꺼내신 김에 네네네. 첫 가수 김창아의 첫 시작은 어땠을지 첫 시작이요. 한 소절 살짝 들어볼까요? 와, 처음 노래를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부르는 거거든요. 네. 일단 둘, 시작. 친구야 나 같은 바보가 네 친구라서 오 안에서 미안해 그렇게 할 생각 없었어 이렇게 했거든요. 화해가 그냥 묻어나네요. 오. 그랬었어요. 그때 그 와. 시절에 그게 느낌이 나네요. 네, 그때 그 시절에 발성을 최대한 내려고 했어요. 지금. 오. 그건 그렇게 불러야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사 되게 순수하네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직접 네, 가사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오. 그냥 길 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 네.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고 저희 이제 사원증을 메고 쫄래쫄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좀 안 좋다면 안 좋은 말이고 좋다면 좋다는 말인데 이게 약간 자격지심 비슷하게 잘 사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약간 화가 났었죠. 네 그거를 나한테 부딪힐 필요가 있느냐. 그 약간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아니 나는 내 살기 살아서 지금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고 내가 벌고 싶은 돈을 버는 거고 이렇게 한 건데 네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인생이 아직 망가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부딪히느냐 약간 그런 얘기로 하면서 약간 반싸움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왔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지금 가사에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서 네. 그래서 나 이거는 왠지 이거 나 노래로 남겨놓고 싶다. 그래서 이거 네가 쓴 글 그대로 혹시 가사에 쓰면 안 되겠냐. 처음엔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이거를 남겨도 될까? 나중에 네가 성공했을 때 이걸 보면은 되게 이불을 찰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그래도 재미가 되지 않겠나라고 약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안 그래도 그때 그렇게 예상을 하긴 했는데 이불 킥할 만한 사연인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와 있었던 하나의 추억이라면 추억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남길 수 있는 좋은 노래가 제 첫 곡이 된 거라서. 네. 이제 또 지금 작업 중인 곡 한 소절. 아유. 둘, 아하. 시작. 앞쪽에 불러드릴게요. 네네네. 나의 집 앞에서 기다렸던 너의 앞에서 늦게까지 기다리던 너의 곁으로 이별할 수 없는 내 마음과 같은 모습에 네가 다가오는 그날까지 기다렸었어 한 다음에 여기가 또 약간 발성 바뀌어요. 하늘까지도 다 버린 그 날개조차 없는 내게 약간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우와, 두 번째 곡까지. 그렇죠. 느낌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다르단 이렇게 본인의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많이 좀 나더라고요. 약간 더 까부시네요. 리듬 위에서 좀 까부시네요.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 놀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R&B를 해야 되거든요. 린님의 느낌이 묻어나는. 감사합니다. 과분한 칭찬인 것 같아요. R&B가 굉장히 멋있는 또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R&B를 하시는 여자 가수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옛날에 R&B를 잘 이해 못했었는데 요즘은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R&B가 또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 가사들이 다 이별이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근데 이별을 겪어보신 적이 없다고. 그쵸. 경험은 없고. 네, 그럴 수 하루빨리 있어요. 이별 전문가가 진짜로 네. 되시기를. 네. 제일 어려운 말씀이. 네. 네, 맞습니다. 넘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창아님의 인생 3컷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또 극복은 어떤 극복을 하셨을지 2가지 정도 적어진 것 같은데 네네. 네, 2016년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과거죠. 네, 바야흐로 7년 전. 네, 맞아요. 제가 한참 20대 팔팔하던 시기에 네. 20대 팔팔할 때는 뭘 해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네. 무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해외로 가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일을 계속 거기서도 무역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그것들 다 거의 못 들고 갔었어요. 네. 근데 너무 음악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차가지고 다짜고짜 집에 전자피아노를 하나 들여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는데 안주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악보를 하나 사게 됐어요. 치고 싶은 곡이 딱 손에 딱 잡혔는데 라흐마니노프를 산 거예요. 라흐마니노프를 라흐마니노프가 굉장히 클래식 곡 중에서 극악의 난이도로 좀 손에 꼽히는 곡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잡고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극악의 난이도를 칠 거면 연습을 하는 김에 대회를 나가보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음악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한 상황에서 지금 더 뚫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해외는 특히 일본은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획사 같은 데 이어져 있어야 돼요. 뭘 하던. 그래서 조그만 행사든 큰 행사든 지금 지하계 아이돌이 유행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지하계 아이돌이 흥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그 시장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아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스킹도 소속이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버스킹은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지만은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되게 텃세처럼. 그 지역에서 좀 힘 있는 경찰이 뭐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텃세를 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을 텃세처럼. 꼰대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는 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내가 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 이 마음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보면은 이 대회에 나감으로써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김에 그래서 대회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대회를 나간 게 한참 일본에서 루키를 뽑는 대회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새롭게 이제 해외 유학을 시켜가지고 이제 인재를 만들어 데려오겠다. 약간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보게 돼가지고 공고를. 그래서 그때 이제 루키를 위한 콩쿠르 해가지고 아사히홀에서 진행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연히 신청을 해서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이 본선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나에게 준 하늘이 주신 기회다. 약간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때 진짜 전자피아노 하나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직전에는 그래도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도 이제 여기에 연습실 같은 개념으로 잠깐 빌려주는 데서 시간제로 해서 거기서 진짜 하루 2시간 딱 2시간 그랜드 피아노. 네, 맞아요. 혹시 회사가 뭐요? 그랜드 피아노 회사가 어디 건가요? 스테이웨이. 아니 이게 그
야마하랑 스테인웨이랑 쌍배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스테인웨이가 좀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뭔가 그 재즈하고 펑키하고 그런 느낌이. 네. 아, 근데 그때는 실용음악을 전혀 모를 때였어요. 네네. 네, 근데 완전- 우연히 그걸 접한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야마하보다 조금 더 소리가 맞아요. 뭔가 중압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중후한 느낌이고 무거운 느낌이 예, 나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나서 네. 약간 그 블루스감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악기거든요. 제가 그 포르테의 힘을 좀 굉장히 좀 잘 내는 편이어서 네네. 그걸 좀 강점을 좀 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걸 선택했었는데 아유, 잘 아시네요. 아, 이제 영화를 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가지고 아. 그린북이라고 네. 예, 흑인 피아니스트 이야기인데 네. 스테인웨이 아니면은 무대 안 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재즈와 블루스 음악을 주로 하시는. 이런 무거운 소리를 내기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전자피아노를 계속 치다가 네. 처음으로 스테이웨이를 치는데 소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맞아요. 이 타격감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급히 교정을 해서 나갔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거기서 2등을 차지하게 됐어요. 외국에 네. 살면서 네. 거기 나라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그렇죠. 2등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그게 제 첫 콩쿠르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떨면서 올라갔는데 네. 다행히 틀린 게 하나도 없이 잘 치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처음 2등을 하면서 처음 개척이 됐어요. 와. 일본 내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이름 마린 뭐라는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난다. 그 소닉 말고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소니? 그 어떤 회사 말이죠? 페스티벌 이름인데 네. 슈퍼소닉 말고 마리오? 아니요 슈퍼소닉 페스티벌 말고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일본에서요? 네네. 그럼 저희도 모르죠. 맞다. 중견기업 저희는- 정도의 저희- 소속사? 아니 소속사는 아니고 토종 한국인들이라서 네. 슈퍼소닉 말고 하나 네. 겸 여기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네. 페스티벌이 하나 있는데 페스티벌. 네, 거기 네. 세션으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오. 네. 그때 이제 와. 이제 발을 처음으로 들이게 됐어요. 와. 이제 완전한 극복이 된 거죠. 그 벽을 넘어가는 네, 그 순간.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근데 뭔가 하나를 하고 나니까 이제 기획사나 소속사나 이런 그게 제의가 없어도 계속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벽을 넘었다는 느낌이 막 오면서 너무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실용음악에 대해서는 처음 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악보 그대로 쳐오는 그런 클래식의 삶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 무대에 서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악보를 그냥 탁 던져주고 바로 치세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션이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노래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건반이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어요. 밴드 팀들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멤버가 있는 팀들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아닌 데는 라이브를 아예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처음 실용의 문을 열게 돼가지고 하나의 벽을 넘으면서 또 하나의 벽을 또 넘는 거예요. 클래식을 넘으면서 실용음악을 넘어가면서 난 직장인인데 아니 직장인인데 이걸 넘어간다는 게 너무 이 쾌감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쾌감을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계속 들으면서 뭔가 전공을 음악으로 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나는 다른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콩쿠르에서 상을 타시고 그게 국내가 아니라 또 해외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면서 탔다는 부분이 굉장히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진짜 힘들었어요. 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일 끝나고 내내 피아노를 치고 있었거든요. 진짜 잠도 줄여가면서 내내 피아노 치고 있다가 그때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2016년이.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그쵸. 학교도 다니고 그쵸. 음악도 준비를 하시고. 그쵸. 지금 제 삶을 듣는 것 같아서 갑자기 피곤해지고. 그때 학교도 음악이 아니었어요. 전자응용음악과였는데 모양지휘를 하면서 전자 전공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학교 가면 내내 납땜을 하고 현생은 회로를 현생대로 그리고 또 취미는 취미대로 열심히 사셨던 모습이 새록새록 뭔가 그려지는 것 약간 같아요. 떠오르는데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중에
7부 리그부터 1부 리그로 올라간 그 눈물 젖은 빵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어요. 이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축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겸업을 하다가 전업 축구 선수로 이제 4부 리그부터 계약을 하게 된 전설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 대단하다. 느낌이 좀 나네요. 가기만 한다면. 그쵸. 네. 갈 수만 있다면. 그분도 네. 되게 그 오스틴이라는 선수인데 그분도 되게 늦게 성공했어요. 31살인가? 그때 이제 축구 선수로서는 네, 성공을 했거든요. 맞네요. 축구 선수로 치면 굉장히 늦은 굉장히 나이죠. 늦은 네. 것 같은데. 스타가 되고 나서 3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되는. 음. 그래서 네. 눈물 젖은 빵의 주인공. 그렇죠. 네. 저도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 네네.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또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고생한 만큼 네. 보람이 있어야 네. 여기 나오네요. 삶이 또 재밌을 거고. 얼굴 보면 아시겠죠? 성실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저는- 약간 김동완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찰리 오스틴. 네. 찰리 오스틴 선수님. 약간 벽돌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가 와. 네, 전업 축구 선수로 전환된 지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28인 우리 나이로는 28이죠. 약간 저런상 분들이 네. 열심히 예, 굉장히 성실함이 묻어나는 네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와, 창가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일단 산다는 것 자체부터 네. 긴장감이 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근데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뭐, 학업도 하시고 취미 생활에 약간 정점을 찍었다 해야 되나요? 콩쿨까지 나가셔서 네. 또 그 이후에 또 진짜 현업분들이 이렇게 제의도 주시고 네. 하면서 지금의 가수 자리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잘 네.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쭉쭉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진짜. 그럼 또 이따가 제가 천사의 좋은 시간에 네, 한번 네. 예, 두 번째는 또 괌을 다녀왔는데 네. 네, 맞아요. 미화권에서 운전을 하다가 군 기지를 몰고 차를 몰고 무슨 얘기죠, 이거는? 이거 국제적인 사건으로 번질 수 네, 있었는데 굉장히 좀 큰 사건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뭐죠? 이게 좀 TMI라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예. 제가 와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괌을 갔다 왔거든요. 예. 네, 해외에서 운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네. 또 제가 무역을 하긴 하지만 영어권을 담당이 아니라서 영어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한자 것만 계속 해가지고 영어가 거의 진짜 까막눈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 정도 영어밖에 네.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 차가 막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지 궁금하다 우리가 피거든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어머니랑 예. 저랑 약간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벌써 호기심에, 피곤한데요? 네, 호기심에. 그쵸. 호기심에 줄을 서서 막 들어가니까 우리도 가보자. 그쵸. 사람들 많이 가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약간 그런 편이라서. 사람들 줄 서서 있으면 뭔데 줄 서지? 네, 하면서 확인을 궁금한 해봐야 것처럼. 돼. 그래서 거기도 막 줄을 서고 지나가길래 나도 줄 섰죠. 근데 자꾸 창문을 열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뭐가 다른 그쵸? 느낌이. 근데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네. 호기심이 너무 만땅이 대체 돼서. 뭘 내밀까? 그쵸. 가보자. 그래갖고 딱 갔는데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죠. 자 1리터를 먹을 하나 때였죠. 좀 꺼내주시죠. 아이 수고하십니다. 예. 전 내밀 게 없으니까 그냥 멍을 때렸죠. 네. 그래서 저한테 여행객이냐고 묻는 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래블러 이렇게 했죠. 트래블러 이러면서 네. 네. 사실은 트래블러가 네. 그쵸. 전문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쵸. 비지터라고 해야 돼. 그쵸. 트래블러 이렇거든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구사기지의 직원분이 갑자기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막 얘기를 막 해요. 뭐지?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오더니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Pardon? 다시.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slowly 이러면서 네. slowly 그러니까 천천히 막 설명해 주시는데 네. 군사라는 말을 그때 알아들었어요. 군사라는 말 처음 알아듣고 엄마한테 엄마 여기 군인들 가는 데인갑다.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좀 어려 보이는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더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여기는 군사기지. 갑자기 말이 막 들려요. 줄 닥치니까 말이 막 들려요. 네. 여기는 군사기지고 당신이 잘못 들어오신 거라서 패스포트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
막 들려요. 나 이렇게 영어를 잘 알아듣는 줄 몰랐거든요. 패스포트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외분이 들어온 그걸 기록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당신들이 나갈 수 있게끔 채비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잘 알아들으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들렸어요. 그때 분명히 못 알아듣던 건데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그쵸.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있는 노란색 바위가 보이느냐, 여기 약간 구분돼 있는 그게 있잖아요. 네. 거기가 보이느냐, 거기가 약간 움푹 패여져 있을 거죠. 나 이것까지 알아들었다니까요. 생존 본능.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움푹 들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우리가 작성할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옆 사람의 패스포트와 너의 패스포트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고 들어가서 거의 한 30분을 막 적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떨면서 엄마 우리 막 남의 나라에서 막 이렇게 댕기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둘이서 그때 반성을 막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30분을 거기서 멍 때리고 있는데 너희들의 기록은 모두 끝났고 30분 동안이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록을 근데 무엇을 기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쵸. 나의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설마 내가 돌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뭐 여기서 이제 퇴출당하는 건 아닌가 불안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나에게 불이익이 없느냐, 약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괜찮냐, 나 그냥 가도 되냐. 네.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해줬던 건 기억이 나는데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나갈 때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며 그냥 단순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우리가 길을 열어주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와, 이거는 지금은 들으라면 못 들을 것 같아요. 진짜 생존 영화가.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깨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이 되니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들으면서도 30분 동안 대체 저도 뭘 썼을까 그들이 그냥 뭐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썼던 건데 굉장히 긴장을 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차량이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난 게 나 앞에 차량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따라가게 됐다 하셨는데 혹시 그 차량들이 일반 차량이었나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냥 본인들의 개인 차였구나. 네, 그냥 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출근길이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출근하실 뻔한. 그쵸. 근데 구글 맵에서도 그냥 무슨 수족관 막 이런 게 보이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기지는 기밀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린 거였어요. 게이트에서, 입구에서. 게이트에서. 지문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외국에 나가면 판단이 흐려져요. 흐려지고 뭔가 궁금증이 더 생기기 마련이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따라가면서 저도 계속 맵을 보는데 수족관, 마트. 헷갈릴 수 있죠. 그게 군마트였던 거예요. 군마트가 그냥 마트로 접근이 돼서 마켓으로 적혀있었거든요. 마켓만 눈에 들어왔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지도에 군사기지는 약간 바뀌어서 있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고 갔어가지고 이게 제 TMI예요. 맞아요. 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지만 실제 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같은 경험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해요. 한국에서요? 예. 네. 근데 이미 저는 거길 지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빛을 이렇게 저에게 비추더라고요. 저는 깜깜한 밤에 반딧불이를 찾으려고 가다가 그 길을 못 보고 지나갈 뻔했는데 저에게 굉장한 빛을 내뿜어서 멈췄어요. 깜짝 놀라고 멈춰서 돌아왔던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근데 쉽지는 않다. 맞아요. 네. 또 심지어 우리나라는 군기지면 예. 여기는 그래도 군 모양 개구리 그 문양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라도 쳐져 있는데 아무런 그런 거긴 톨게이트 같이 생겼어요. 그냥 뭔가 프리했군요. 네, 톨게이트 같이 생긴데 까만 경찰 특공대 옷 입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는 느낌이어서 너무 달랐거든요.
우리나라는 저는 솔직히 군인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군종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수부대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 반송 풋살장 위에 보면 경찰 특공대 있거든요. 네. 거기는 또 검은 옷 입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거긴 또 갈지도 모르. 아무 생각 없이 갈지도 모르. 저희는 풋살하다가 화장실 갈 때 공 넘어가면 가끔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가죠. 초코바 하나 드리고 잘 열어주세요. 우리나라 역시 인심이 있어가지고 경찰 특공대 건물에 그 철장이 엄청 크거든요. 저 대한민국은 정이에요, 정. 아저씨들 공 찾으러 많이 가요. 그렇습니다. 네, 2개밖에 안 되고 와서. 네네. 이렇게 또 창아님의 극복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제 창아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운을 가득 담아드리는 천사의 조언 코너입니다. 네. 좀 고민이나 조언을 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하기 전에는 저희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또 바뀌었나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네. 제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지쳐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만 고른다고 했을 때, 딱 고른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갑자기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존을 위한 분야를 골랐을 때 이 한 가지만 하고 먹고 산다고 치면 내가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조언이 필요한가 싶긴 한데 지금 너무 지쳐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뽑겠습니다. 예스라고 합니다. 예스요? 네, 일단 예스가 나왔고요. 언제쯤 그 정착을 하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지금? 지금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쁘게 살아야겠군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초반에 말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3가지 카드를 과거, 현재, 미래 카드를 뽑아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커뮤니케이트 클리어리 또 나왔습니다. 쟤랑 무슨 인연이 있나 봐요. 이게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진심에 대해서 좀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스가 나왔고요. 강한 예스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대로 예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한 가지 길을 향해서 좀 목표를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좋다고 하고요. 지금 당장이 치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본인이 이렇게 한 가지를 정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살던 대로 살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좀 정리를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라 이런 말을 갖거든요. 쓰던 악기들도 생존에 필요한 정도로만 가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창아님의 어깨에 너무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을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을 벌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누가 일을 벌리면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지배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또래까지는 아직은 지배받는 것이 익숙해요. 맞아요. 아직 우리 90년대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서면 어우 나서라. 내가 니 따라줄게. 내 시킬까봐 겁먹고 있었는데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음껏 해. 근데 그 사람 어깨는 2배로 무거워지죠. 그렇죠. 지금 지금 현재 또 ask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라. 조언을 구해라. 너무 독단적으로 이렇게 파이터처럼 추진하지 말고 주변에 또 먼저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미래에는 be assertive. 이게 적극적이어지라는 말이거든요. 좀 더 어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돌진하는 것에 지친 것 같습니다. 헤딩이 지친 것 같아요. 맨땅 헤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앞뒤 전후 사령 고려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그 커뮤니케이트 클리어리를 실천하시면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음악도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취미로 하기 때문에 네. 자발적인 한계점이 생겨요. 그렇죠. 나 여기에 뭐 음악으로 뭐 엄청나게 될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음악이 재밌거든요. 근데 창아님은 지금 반전문가예요. 앨범을 내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음악에 목숨을 걸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취미로 가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인이라는 칭호를 내 인생에서 지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음악인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음악인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직장인으로서도 안정되고 싶고 두 가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닐까. 네. 그냥 받아들이고 내 음악 인생은 퇴근 후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승부를 봐가지고 음악적인 바운더리를 만드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메인잡이라고 그러죠. N잡 시대에서는 메인잡입니다. 아. 요즘은 다 뭐 여러 개 일을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당장에 있던 것들을 다 팔아치워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나 취미로 하는데 뭐 100만 원짜리 살 거 20만 원짜리 사고 이러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 진짜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계속 도장 깨기 느낌으로 좀 살았거든요. 네.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거 했으면 저거 네, 해보고 네, 이거 배운 김에 이것도 같이 배워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가장 크게 행복한 일보다는 가장 오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제가 그걸 못 하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너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네. 이런 거 하지 마. 너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반전이다. 나는 이미 어쩔 수 경험에 없다. 의해서.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이미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냥 뭐 이러다 죽겠습니다. 창아님만은 행복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긴가민가. 함정으로 빠져드시는 분명히 크게 행복한데 크게 피곤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또 네. 창아님의 조언 카드를 한번 열어봤고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또 네. 제가 또 한 가지 도움을 드리자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또 여러 가지 그 학우집이 생활을 좀 오래 한 선배인데 네. 뭐 친구가 되어드리겠다 정도. 감사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 언제든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그 잡소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음악 전공을 또 하셨다고 하시니까. 음악 전공을 하고 있고 또 네. 연예기획사를 8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렇죠. 네, 공연도 많이 하고 많은 네네.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네. 와. 어떻게 보면 전 전공도 안 했다 보니까 네. 아주 초짜배기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도 나중에 네. 곡 작업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마무리를 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지막은 항상 서로를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네.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창아님께서 네. 저희를 각각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각각 창아님을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계속 옆에서 공감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특히나 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꺼내는 편인데 네, 최근 과거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 과거는 얘기 안 하는데 네. 아까 신나 얘기하면서 되게 공감을 막 해주시니까 막 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제 또 조언가가 되어주신다 하니 네. 친구요. 친구. 네, 친구가 네. 되어준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서스럼없이 두 분 다 서스럼없이 네.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가 또 칭찬을 해드리자면 네. 우선 일단 창아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네.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익숙하고 친숙한 목소리인데 그 속에서 또 뭔가 그 새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다. 감사합니다. 네. 어딘가에서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같이 공연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조만간에 네. 또 제가 함께 또 본업에서 일을 하고 네. 있는데 무대에 서시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맞습니다. 잘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줄 것 같은 네. 그런 동네 누나 이미지인데 네. 네. 우리 동네 저런 사람 꼭 하나씩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때 유니세프라는 별명도 잠깐 네. 있었어요. 네. 왠지 유니세프이자 또 셰프가 될 것 같은. 네.
집에 가면 막 네. 요리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통장은 비는데 네. 냄비는 끓고 네. 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또 네. 저런 분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나. 네. 네. 잘 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미 잘 살고 계신 것 같은 게 네. 현생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아까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13년을 네. 또 자기가 전공했던 일을 하셨다고 네. 하시는데 이미 그거부터가 사실 10년 이상이면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끈기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아까 열정 자판기 네.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본받고 싶고 대단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냥 이 발걸음이 잘 해 나가고 계신 게 아닐까. 좀 지쳤다고 하셨으니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시지 않을까.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무리로 저희가 네. 명언을 선물해드리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놨습니다. 오. 네, 또 좋은 명언. 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비비안 그린. 저도 이 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상황이 바뀌를 기다리지 네. 마시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네. 터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싱잉 인 더 레인인 거죠. 네. 네. 이미 그렇죠? 춤추고 계신 창아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아님의 네. 인생을 응원하면서 네.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옛날 얘기 잘 안 하는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잘 안 하는데 되게 옛날 얘기부터 꺼내기 시작하면서 네네. 하나의 레코드를 진짜 기록한 것 같아가지고 네. 보람도 느끼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